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유성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탑3 자동차 제조사 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조원들과 함께 토론해 본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와 경쟁자 관계에 있는 5대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기준으로 저희 경쟁업체를 비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련한 4가지 기준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의 현황이 이제 과연 경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1967년에 이제 본격적인 자동차 제조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정비소를 세운 게 시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67년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서 설립을 한 다음에 70년대 초중반에 포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76년 수출을 한 것이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 되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가 1997년 IMF를 맞은 다음에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 얼마 이후에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후계자들 간에 벌어진 분쟁 싸움에서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을 쭉 데리고 나와서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그룹을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대랑은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특이한 사례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재료부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제 리스라든지 뭐 할부 이런 금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열사가 한 그룹 안에 존재하고 있는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는 이제 한 그룹 안에 그렇게 모든 회사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특이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엔진과 변속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현대자동차 하면은 뉴스에서 항상 나오는 안 좋은 이미지만 들어서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현대차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세계에도 R&D 센터라든가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시아 부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장과 연구소를 두고 있고요. 유럽에도 생산 공장과 많은 판매 법인을 각 국가에 두고 있고요. 북미와 남미에도 생산 법인과 공장을 두고 있는 커다란 회사입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판매 5위를 기록하고 각종 브랜드 순위에서 보신 바와 같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제 240만 대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글로벌 판매 연간 800만 대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글로벌 자동차 그룹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생산량 기준으로 이제 살펴본 그래프인데요. 토요타와 폭스바겐 그리고 GM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포드와 현대자동차가 4, 5위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량보다는 이제 고객들이 과연 고객들이 이제 이 자동차가 좋다 하고서 사는 게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부합할 것 같아서 이제 판매량 측면에서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매년 이제 1위와 2위 연간 10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3, 4, 5위를 각각 르노니산과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GM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M의 경우에 여러 이제 통계 자료에서 이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중국의 자체 법인과 41대 59의 지분으로 해가지고 자체 설립한 이제 상하이 쪽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중국 법인의 생산량까지 합치면은 거의 900만 대를 상회하는 3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그런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탑3의 경쟁자표를 르노니산 그룹과 GM으로 설정했고요. 이들을 과연 이기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판매량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기술 발전이나 품질, 안전 측면에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 소비자 전략은 어떤지, 그리고 현대차 발전에 있어서 외부 요인이나 변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3위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보면 이제 굉장히 막연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5년이나 10년 내에 그 현대차가 3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준을 또 삼고서 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조가 이제 PPT를 제작하면서 논의해본 바로는 판매량과 시장 상황에서 논의해볼 것으로는 높은 판매량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판매량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차종들 비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현대차의 이제 판매량이 어떻게 뭐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품질, 안전 측면에서는 현재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는 IIHS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유로 NCA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얼마나 이것이 안전한 자동차인가 이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최근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R&D 비용에 현대차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경쟁사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소비자 전략. 현재 현대차의 국내와 외국의 이미지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품질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에 외부 요인으로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리한 정책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외교적인 현재 상황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전에 그 부실 현대차가 새로 구입을 했는데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그 웃돈을 주고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차의 자금 상황의 발전에 있어서 과연 유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구글, 네이버 이런 자동차 업계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을 하는데 괜찮을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판매량과 시장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그 주로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에서 어떤 차량을 팔고 있느냐 봤더니 굉장히 이제 경차부터 소형차, 준중형차에 이르는 주로 엔트리급의 차량을 메이드로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 좀 더 괜찮은 옵션에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봤고요. 거기에 세계 곳곳에 이제 현대차 해외 공장을 설립해서 생산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 경쟁 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는데 현대차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뒤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판매량 자체는 현대차가 쭉 늘려왔는데 최근에 와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반토막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이제 싸게 사서 고장나면 버리는 차, 그리고 뭐 서민차,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GM처럼 이제 원할 때 차를 인수하고 이제 바로바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한 이제 세계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제 저렴한 차량이 아니라 고급 차량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입하는데 이제 부족한데 이것을 좀 잘 이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대수를 기준으로 한 건데 판매량 자체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해외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딜러들에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많이 팔기 위한 판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르노 닛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쓰비시 그룹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규모를 확대했고요. 또 북미에서는 적어도 현대차와 좀 비슷한 현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점유율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을 싸게 판매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은 약간 부진해지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GM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럽, 러시아, 동남아 등에서 차량이 판매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아예
법인을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이제 GM의 차량들이 판매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 정부라든지 중국 그 내부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이나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량과 생산량으로 해서 국가별로 나누었을 때는 이미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볼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유명 자동차들을 인수해서 그들의 기술을 가져오고 그 중국 자체 브랜드의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징후로 볼 때 현대차의 판매량과 시장 상황에 있어서 탑3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드렸습니다. 포결로. 두 번째입니다. 기술을 얼마나 도입을 했는가? 현대차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 전기차를 양산을 했습니다. 뭐 주행거리도 그럭저럭 나오고 괜찮은 편이긴 한데, 가격이 이 동급의 가솔린 승용차에 이제 5배나 된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어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후발주자로서 자율주행 기술과 그리고 전기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르노이스의 경우에는 리프라는 전기차가 이미 그 세계에서 전기차 중에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실제 세계 전기차 중에 절반가량을 이 리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노랬고요. GM의 경우에는 그 이번 서울 모터쇼에도 나왔었는데 볼트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거의 300대에 달하는 그 자율주행차 샘플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그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이 업체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리더 그룹에 GM과 르노니산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 부분의 지출 비중입니다. 현대차는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R&D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를 늘려오고 있고, 16년 상반기에만 현대기아차 합쳐서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이제 10위권 밖에 위치해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기술합병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서도 조금은 소극적이고, 특히 말씀드렸던 한전부지 관련해서 거기에만 거의 이제 부지 구입 합쳐서 2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쓸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자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2015년도 R&D 투자를 보면 폭스바겐에서는 18조 원, 르노니산 12조 원, 토요타 11조 원, 다임러 9조 원 등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R&D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매출액의 4%에서 5%가량을 차지하는 비용인데, 현대자동차는 3조 7천억 원 정도 썼습니다. 이게 약 매출의 현재 2%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출을 늘리고 R&D 부분에서도 좀 늘려야 지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전과 품질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보험 업체 IIJ에서 자동차 안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들이 꾸준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것은 미국 차 몇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일본 차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이 업체들을 이기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겠고, 유로 NCAP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NCAP에서 추천할 만한 안전한 차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또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에서 품질 지수 6위를 기록하면서 현대차의 품질이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센터2 엔진은 17만 대 리콜 명령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최근 생산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로통부가 24만 대를 리콜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 이것은 안전성에 뭐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콜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이나 품질 안전 측면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경쟁사를 이기기에는 아직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소비자 이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안에서 그 현대차의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입니다.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그 푸대접을 하기로 유명하고요.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도 정말 그 변호사까지 대등해서 정말 그런 철저한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현대차에서는 좀 대응을 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있고요. 뭐 품질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라든지 탄압을 가하고 또 외부 요인입니다만은 이제 그 현대차 소위 뭐 귀족 노조로 불리는 그런 것이 좀 브랜드에 약간의 그 이미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이제 그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제고하는 것이 각차의 고급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해외 현지 법인에서도 이제 그 현대차의 이미지를 값싼 자동차에서 이제 좋은 자동차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아차 미국 법인에서는 그 햄스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울을 되게 재미있고 신선하게 광고를 해서 그 미국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 소비자 전략 측면에서도 현대차는 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 이제 그 외부 요인과 변수입니다. 현대차 앞길에 놓인 것들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이라든지 한미 FTA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재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외국 시장에 우리나라 차를 수출할 때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이 그 무서운 성장세를 바탕으로 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정몽구 회장이 최근에 이제 그 임원진을 전부 물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후계자에게 그룹을 물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의선 씨가 현재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3세 병역들 중에서는 업계에서 그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 정몽구 시대의 유산인 이제 삼성동 10조 부진한 그리고 여태까지 현대차가 고객들에게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가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진보적인 정권이다 보니까 현대라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좀 걷어야 될 대상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예전 정부보다는 좀 안 좋은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이제 그 노조의 이제 저편을 정부가 조금 더 들어준다든지 뭐 앞으로 법인세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그 당분간의 성장에 있어서 좀 그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쉐보레나 르노삼성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고 테슬라와 같은 신기술 전기차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가 떠오르고 있고 다음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IT 업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뛰어들면서 현대차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이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과 변수에 있어서도 3위를 달성하는데 불안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분석했을 때 50년 내에 과연 탑3 달성을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아직은 50년 내에는 힘들 것이다. 경쟁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다. 50년 내에 이제 이러한 자세로 계속해서 간다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탑3 달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현대차 자체가 뭐 낙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기업이 좀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탑3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10년 이후에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하는 노력 그리고
지금 현저히 부족한 R&D라든지 M&A 부분에서 비용을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빠져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싼처럼 인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구하고, 또 이제 노사 문제라든지 현재 그 현대차가 개인적으로 뭐 노조와의 이제 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해결이 돼서 현대차가 앞으로도 잘 나아갈 수 있는 성장성을 마련하면은 10년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 연구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냥 질문인데요. 그 아까 네. 중국 업체 1위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1위 판매량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혹시 그 중국 차라는 게 도끼은상 같이 중국 그 고유의 메이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하이 폭스바겐, 지휘 자동차, 볼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2위? 그런 것까지 포함. 중국 자체 메이커로는 그렇게 판매량이 있지 않은데 네. 중국에서 우선 사업을 하려면, 중국의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그 해외 메이커도 그 중국의 업체와 합작을 해서 해야 또 판매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품질 지수 이게 신차 품질 지수인가요? 아니, 내구 품질 지수인데 네. 신차 품질 지수는 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게 내구 품질 지수니까 3년 동안 탄 차를 얼마나 소비자들이 괜찮나 평가하는 그 지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네. 그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현대자동차의 현대자동차에서 물론 말을 하는 거지만 핵심 경쟁력이 우리는 뭐 모비스 같은 세계적인 부품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GM이나 뭐 경쟁할 만한 도요타나 이런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룹 안에 그 부품사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그룹 안에 부품사가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우리 그 현대자동차만큼 자체적으로 수급하기보다는 ZF나 그냥 아이신 뭐 이런 데서 보쉬 이런 데서 많이 그 수급해서 제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확실히 현대자동차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현대자동차 강점이라 할 수 있죠. 제가 그럼 질문할게요. 일단 잘 들었고요.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되게 좋은 면접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정리하면 현대자동차 혹시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임원 면접 때 이런 얘기 정리해서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분석을 한 것 같고 우리가 현대 입장에서 이렇게 이겨야 되는 대상을 르노하고 GM으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기간을 향후 5에서 10년으로 국한을 시키고,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네. 그래서 되게 포인트가 잘 살아난 것 같은데, 그 글로벌 탑 3라고 했을 때 그 네. 랭킹의 기준이 네. 판매량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은 판매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통 다른 제품 뭐 공산품 같은 경우도 판매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준 판매량으로 잡겠습니다. 혹시 판매량 기준으로 어떤 랭킹을 매겼을 때 혹시 맹점이랄까? 네. 좀 반영되지 못한 이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가령 저 예.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놓고 봤을 때 BMW나 고급 브랜드가 그렇죠. BMW 네. 다임러나 그렇죠. 그런 고급 브랜드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판매량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약간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판매량은 높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이제 낮추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를 저도 예를 들어서 네.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BMW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네. BMW 같은 회사는 그렇다고 현대보다 안 좋은 회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게 있고 그걸 언급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빨간색 세모 나온 거는 이제 좀 부족하다는 의미로 쓴 거죠? 예. 아,
그리고 그 한전부지 제가 알기로는 20조가 아닌데 네, 그 부지 매입에 10조. 부지 같은 빌려 예.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했을 때도 시세가가 3조 5천억 정도였는데 3배 가량 더 쓰면서 10조 5,500억 원에 그 인수를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실제로 3조 5천억 정도면 GD자동차에서 볼보 자동차 인수한 가격인데 10조 그러니까 3배의 목돈을 주면서까지 인수를 해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단협은 뭐의 약자죠? 임원 임금 네 임금 임금협상과 네. 단체협상의 약자죠. 네. 엔캡은 뭐죠? 유럽에 아까 자료에 있던데 엔캡에서 베스트인 클래스 아이오닉 뭐 엔캡이 그 안전 그 지수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인가요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NCAP이라는 그 자동차 안전도 검사 기관이 있는데 국가마다 이제 조금 기준이 다르게 해가지고 아 기관명이에요. 이 기관은 사실 미국에서 여담인데 미국에서 위상이 정말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까 기아 소울 광고도 했지만 그 광고 얘기도 했는데 꿈도 못 꿨었는데 그런 광고를 만든다는 게 뭐 슈퍼볼 같은 데도 항상 광고를 내보내고 사람들이 차를 살 때도 예전에는 항상 뭐 도요타나 혼다 정도 아시아 메이커 중에 항상 고려 리스트에 넣고 그 외에는 다 미국 차들 고려 리스트에 넣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항상 현대가 고려하는 리스트에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히언다이라고 발음 안 하고 현대라고 발음을 제대로 해주죠. 몇 년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게 우려스럽다고 했고. 지금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정의선 씨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그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 경영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세습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장단이 있다? 근데 세습을 하게 되면 우선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게 될 텐데 세습을 통해서 자기 집 가문의 그 가업인데 소홀히 경영을 방만하게 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사업자에게 CEO의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됐을 때 얘기고. 그렇죠. 그게 되게 이제 단점으로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이제 후계자가 물려받게 되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세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후계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그런 생각 비슷하네요. 세습 자체는 사실 뭐라고 하기가 도요단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세습하는 기업인데 잘 나가잖아요. 혹시 자꾸 현대 얘기라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그 부족한 점 개선할 점 중에 혹시 부품 업체 글로벌 부품 업체가 없다는 게 혹시 지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길래 물어보는데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모비스 말고는 없잖아요. 현대 모르겠으면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